약학 이야기 서울대 교수. 인류 최초의 의약품은 아피안이라고? 약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동한 현생 인류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5천년 전으로 가보자. 약국에 대해서는 약에 대한 이야기. 의약품 탄생에 많은 경우가 과학자들이 의뢰하는 관찰력, 우연한 또 이런 발견도 있다. 자연으로부터 의약품을 찾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 후에 미국의 세균학자 셀먼 막스먼이 토양 미생물에서 스트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찾아내어 페니실린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기력균을 퇴치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다. 병원균에 대한 새로운 항생제를 발견해 나가는 가운데 위장약과 궤양, 최초의 약물 설계, 지필 과정에서 대정성을 발휘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 했으나 어느 정도 전문적 용어도 포함되어 있다. 매 학기 강의 시간에 슬라이드 자료와 함께 공유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해서 김영식. 병원균에 대한 과학자들의 개척 정신 항생제에 대해서 자연으로부터 의약품을 찾다 했는데, 이게 자연에서 나왔으면 좋은데 유럽에서는 중세까지 버드나무를 주석해서 많이 사용하다가 큰 걸림돌이 걸리는데, 바로 목재 산업 때문에 요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곳은 버드나무 약재를 쓰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기도. 그런데 과학자들은 버드나무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1700년대 중반에 에드워드 스톤 목사는 런던 왕립학교의 회장에게 버드나무 껍질 분말이 열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담긴 짧은 편지를 보냈다. 그는 버드나무가 주로 열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습한 땅에서 자라듯이 식물이 치료할 수도 있는 병들에 대한 외부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는 약징주의를 믿고 있었다. 아스피린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이유는 영국과 스웨덴의 학자들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기제를 규명했기 때문이다. 아스피린이 혈소판 내의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다 보니 이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글란딘 화합물의 합성을 막음으로써 혈액 응고를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이 발견되어서 저용량의 아스피린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예방약으로 30년 이상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출혈의 위험이 있다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수정증 치료제 디곡신은 신부전의 치료제이며 실험실에서 만들고다 약초에서 분리한 약으로 약 250년 동안 사용했다. 1775년 영국 윌리엄 위더링은 디기탈리스라는 식물이 사람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증세, 당시 수종이라고 불리는 증세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더링은 영원한 블록버스터. 투유유와 아르테미신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연합군 쪽에서 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와서 균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소용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많아서 지역에 따라서 말라리아 발생의 빈도에 차이가 있다. 중국 정부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투유유는 2011년에 의학계의 노벨상에는 라스커상을 받았고 2015년에 마침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투유유는 노벨상 수상서 연설에서 아르테미신인 발견에 관한 연구를 처음 중약 연구소에서 시작했다. 그 후에
말레리아 치료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 중국의 많은 연구기관과 연구 인력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양기비나 모르핀과 코데인, 테바인을 포함해서 80여 가지가 넘는 알칼로이드가 존재하며 합법으로 생산된 아피온에서 추출된 모르핀의 약 95%는 화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코데인으로 전환된다. 최초의 말라리아 치료제 키닌은 말라리아는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질병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매년 2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5세기 말라리아 최초의 의사며 이 질병의 치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경 중국어 신농본 초경에 있다. 모르핀은 1804년 12월 독일의 약사인 브리드리히 제르티르너에 의해서 양귀비에서 추출된 최초의 합성 알칼로이드야. 이 물질을 잠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물질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의 꾸무신 모르페우스 이름에서 가져와서 모르핀이라고 했다. 꾸무신 모르핀. 김영식 한국과학 서울대학교 약학 명예교수, 약학대를 졸업하고 생물공학에서 석사, 미국 천연물화학 박사, 생약 과정에서 약국에는 없는 의약품 이야기, 우유주사제 프로포폴은 2009년 팝 음악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 언론에 보도되면서 프로포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의 명사들의 프로포폴 과다 투여 기사를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데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주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약품으로 시술 목적으로 병원에 사용이 된다. 시술 목적으로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프로포폴을 사용 중이다. 프로포폴 덕분에 사람들의 시술을 위해 마취해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일부 환자는 수술 당일임에도 귀가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도 힘든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찾는 이유는 아마도 프로포폴을 통하여 충분한 숙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프로포폴 주사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지 못한다고 한다. 2012년 미국에서는 포로의 사형 집행 시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프로포폴은 뇌신경의 전달물질인 가바 수용체와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신경이 흥분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진정 상태를 유지한다. 프로포폴을 개발한 근래에는 라스크상 수상 연설에서 의약품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 고통에 맞서기 위한 노력, 진통제와 마취제, 토양 미생물 결핵약, 스트랩토마이신. 셀먼 왁스먼은 1927년 토양 미생물 원리라는 교과서를 집필해서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왁스먼은 러시아계 유대인으로서 우크라이나 출생,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1910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처음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토지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관심, 지구상에서 미생물이 얼마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믿고 있었고, 미생물은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퀴놀론 항생제 팩티브는 실패했나? 우리가 해냈습니다. 1994년 4월 LG화학연구원 홍창영 박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메모다. 기존 항생제보다 독성이 현저히 낮으며 항균 효과도 100배 승전을 올렸다. 외과 수술의 강력한 지형은 에테르. 지금도 작은 수술은 큰 수술이란 단어에는 로봇이 수술한다고 해도 역시 이 강력한 마취제약 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 에테르.
하수구에서 찾은 항생제인데 세팔로스포린 페니실린 일박인 후 20년 전지나서 또 다른 항생제 작업하자는 생각이 이렇게 있었다. 2차 대전 회의 후에 있었다. 그래서 왼쪽부터 플레밍, 체인, 플로리 이런 분들이 직국이들 신약의 유명세는 이득과 비극을 동시에 가져왔다. 1930년 미국 테니시주 브리스톨에 위치한 중소제약사 SE 마젠질은 환자들의 수용액을 선호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설파닐 아마이드 영역이라는 액상 제제를 만들었다. 급성 심부전과 간부전으로 사망. 마센질은 이 엄청난 의료사고의 책임에서 쉽게 벗어났는데 직국에도 식약의 유명세. 푸른 곰팡이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과 대량 생산 해서 부상병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행복을 가져다 준 의약품. 염료가 의약품으로 프론토실 염료가 왕들은 50세를 넘기지 못했는데 여절했는데 근데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을 하고 후디에 처지했던 말라리아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도 우리 여차는 더 이상 임상시험을 치지 않을 것으로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료했을 때 약물의 최초의 매독 치료제 살바르산 매독 치료에 이런 것이 있었다. 합성 이런 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팔아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리포징 의약품 이런 것들이 많은 학술지와 언론이 타미플루가 계절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초기에 진행했던 임상시험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보다 상세한 결과를 코크란에 제공했고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타미플루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나라의 공포. 홍콩에서는 NINI, HINI,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산사티도 발생 등등 해서 바이러스와 전쟁,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이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점은 그러나 의약품 때때로 부작용을 안긴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우리가 인공지능을 실감하게 아주 숨은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 제약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서 대머리 치료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 있었네. 플루스카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관절약, 의약품 사냥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어느덧 32살을 넘긴 비아그라는 그동안에 비아그라가 고산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사, 파이저 발기부전과 폐혈동맥 고혈압 치료제로만 허가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고산병 중요한 그런데 정력의 정진에 바다표모 생식기나 슬로그 뿔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급감하게 된다. 젊은 피부 대명사 보톡스는 보톡스는 제약사 열러간의 현기성 식중독균 이렇게 T세포는 암세포에 대해서 왜 제 역할을 못하는 걸까? T세포 정성세포와 암세포가 너무 유사하게 하기 때문일까? 이런 종양에서 2018년 노벨 수상한 박사가 풀어냈는데 T세포 수용체를 분리해서 페달이 B세포와 다른 T세포 수용체를 분리해서 T세포의 활성화 과정에서 필요한 T세포 표면의 단백질을 몇 개 더 분리해 보니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항원을 없애는 이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이 과정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라는 자성체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네요. 해피드러그의 선구자 비아그라가 있고
과학적 설명이 어렵지만 말기암 환자가 암을 완치하였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현상을 대체하고 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수련이 시절에 로젠버그는 임상에 대해서 최초의 면역 항암제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에너지원으로 생체 분자의 인산화하기를 표적 단백질을 제공하는 효소이다. 이것이 있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저해 표적 항암제. 현재도 많이 사용되는 화학요법 제의 항암제는 융단 폭격의 부작용이 뒤따랐다. 표적 항암제. 유방암은 암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발현되는 종류와 발현되지 않은 3중 음성 유방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방암 표적 항제, 체질제, 허셉틴. 임상시험에서 아바스틴은 혈액의 공급을 차단하면서 혈관 신생의 조절 인자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결과를 보이고 특히 직장암 환자에게 화학 병용 투영하니 4월 생존 전장이 보였고 아바스틴 직장암의 불임 치료제로서 유방암 치료제로 혈관 신생 저해제가 항암제로 이렇게 주먹 껍질에서 찾은 최고의 항암제 탁설 항암 71년 닉슨 수십만 종 유방암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먹의 껍질이 이렇게 식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약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네요. 비닐용 효모 식품에서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 치료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백혈병 치료제 어떤 것이 항암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파비루스 의약품 설계 장을 열다. 금속 화학물이 고형암 치료제로 난공불락이 질려 암을 항암제가 독가스가 백혈병 치료제로 류마티즘 관절염과 바이오의약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지금도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한다. 그 중에서 처방 이부프로펜일 것이다. 물론 이부프로펜은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장에서 철수하는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 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소염 진통제는 아스피린의 작용 기전이 밝혀지기 전에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개발된 것이다. 염증 반응에 있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은 생체 내 조직에 매우 소량 존재하고 방광기가 매우 짧다. 그러나 강력한 조절 물질이며 사이클로옥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르키도산으로부터 거쳐서 만들어진다. 프로티손 역시 세포막에 유리되는 것을 이런 말을 했네요. 몸의 방어, 기절,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등등 PPI 이런 약들이 있고 위궤양 초범이 위산이 아니고 박테리아라니 최초 약물 설계 위장약 시메티딘이 많이 사용됐죠. 역류성 식도염 프로톤 펌프를 식도 재산제죠. 위궤양과 궤양 등등이죠. 시메티딘을 투여하면 몇 주 안에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중단 후에 6개월 이내 80% 환자에서 재발했다.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과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그리고 이게 경구 피임약은 임신과 유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리고
88년 FDA의 경구 피임약의 잠재적인 피임 건강 효과를 인식, 난소와 암, 골반, 낭포, 이렇게 오늘날 피임약은 호르몬 함량이 높아 몸이 분해도 일부 부작용이 유발되었던 거하고 달리 5분의 1 황초에 낮춰서 안전하다고. 호르몬 성분. 여성 해방운동의 시발점 경구용 피임약이라. 경구용 피임약. 경구용 피임제 개발은 기존의 혁신적인 신약에 비해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바로 커다란 제약사에 실려된 것이 아니라 외골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밑바탕이 되어졌다. 1950년 영국의 류머스학자인 메이어 클린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콜티선, 기쁨도 잠시, 콜티선의 초단자 가드너도 반복된 부작용으로 콜티선 사망했고, 헨치 박사는 61세에 은퇴하고 관심 있던 확률에 대해서 69세의 폐렴으로 사망했다. 뭐 이렇게 참 제 수명대로 다 모사하네요. 호르몬으로서 코르티콜로스테로이드 효과는 다양하다. 심혈관계, 신경계 등 코르티선 역사는 이렇게 해서 호르몬의 티록신을 분리했지만 구조 겸용해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부신에 생긴 에디스병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부신에서 호르몬의 정확한 성질은 알 수가 없었다. 호르몬 스타틴 약물 제1호인 메바코. 스타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로바스타틴은 콤방이오 발효 액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아토로바스틴은 스타틴 간 효능 비교에서 리피트로 치료하는 심근경색 환자. 팔방미인 콜티선. 수삼을 가공한 홍삼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를 읽어보면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구나. 수삼, 인삼의 성분 사포닌, 콜티선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흔히 부르는 연고제로, 스테로이드, 운동하다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역시 이다. 주로 콜레스테롤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하나 콜레스테롤 사실상 세포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비약 호르몬 의약품. 곰팡이에서 찾은 죽상동맥 경화 치료제. 죽상동맥 곰팡이에서 칼슘이 흐름을 막는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가 칼슘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뱀독에서 찾은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AC 억제제는 매우 효과적인 고혈압 치료 약이으나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마른 기침 부작용 개선한 것이 듀퐁이 안지오텐신 2 수용 억제제. 듀퐁 먹고 합작해서 로자탄 또 안지오텐신 2 수용 억제들이 그래서 의약품이 많은 판매를 이루었다. 돈벌이 했다 이 말이지. 플라빅스 FDA 승인을 받자마자 혈관 성형술, 외과에서 아스피린 받아도 플라빅스가 효과는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벌이를 했다. 소염제가 항혈소 환자로서 플라빅스 살려보면 갑자기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다. 심근경색, 관성동맥 문제로 혈전의 혈소판과 함께 피부리, 즉 결국 혈소판에 혈전이 생기면 막아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천년 살서지에서 항응고제로 와파린. 현재 국내에서 ADHD 간에서 발견한 항응고제 헤파린. 우리 몸의 길을 닦다. 심혈관 치료제. 심혈관 치료제. 암페타민 보다도 효능이 높으나 탐닉성이 강한 커피 위로도 전설이 있다. 에티오피아 양치긴 칼디는 염소들이
기호식품과 각성제, 리튬은 놀라운 변신, 정신과에서 조울증으로 알려진 마음의 병을 양극성 장애라고, 항불안제 벤조디아핀, 뇌질환의 항정신증, 벤조 중독성, 벤조디아핀의 중독성, 우울증 치료제 대명사 프로작, 우울증은 참 조현병 치료제 클로로프로마진, 조현병에 대한 마음을 치료한다. 타이레놀은 안전한 식품일까?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두통약 아세트아미노 복용 간독성 위험이 증가다. 간독성, 간이 망가진다 이 말이지. 모르핀보다 강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모르핀보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부작용들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